네, 안녕하세요. 참꼰대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요즘 많이 해외 직구를 활용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유의할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해외 직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이번 편에서는 안내를 드리고, 이 편으로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외 직구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경험한 경험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의 모든 것 이론편, 드릴 말씀은 대체로 8개로 나누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외 직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유형별로 과정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거든요.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각 유형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해외 직구의 유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 직구할 때 유의사항, 해외 직구에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개인으로서 해외 직구할 때에는 소위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가.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관련한 카드 뉴스가 잘 정리된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찾아가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직구가 무엇이냐. 우선 해외, 외국이란 뜻이죠. 그리고 직구, 직접 구입한다, 구매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외 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 해외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수입한다 그래도 되겠죠. 여기서 해외에서 구매한다, 수입한다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이 해외 직구할 때 세금 관련한 여러 가지 유의사항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실수를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법 2조 1호라든지 그리고 239조 이런 내용들은 향후 또 여러분들이 소개받을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해외 직구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배송. 내가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배송 대행이라는 거예요. 배송 대행은 배송 대행 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 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에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받는 방식을 배송 대행 방식이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 방식이 있어요. 구매 대행 방식은 쇼핑몰형과 위임형이 있는데, 쇼핑몰형은 구매 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 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위임형은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에 예상 비용을 통보받아서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에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는 것은, 외국 제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쇼핑몰, 예를 들면 쿠팡, G마켓, 쓱쓱닷컴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제품이. 그런 경우에 이제 위임형을 활용하면 되겠죠.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비용을 알려달라, 견적을 내달라. 그러면은 이 구매 대행 업체에서 이제 그 견적을 내주게 되는 그런 방식이 구매 대행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외 직구 유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교환을 받으시면 교환에 하이퍼링크를 다 걸어놔서 이렇게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가면 해외 직구라는 항목이 있어서 해외 직구의 유형 및 과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해외 직구 과정, 이렇게 또 장점 단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해외 직구 유형별 과정. 직접 배송의 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에서 이제 주문 및 결제를 하는 거죠. 여기 해외 쇼핑몰이라 하면 아마존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주문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마존 시스템에 의해서 국제 운송에 의해서 배송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럼 꼭 어떤 절차를 거치냐?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제품의 가격대라든지 또 이게 특별한 세금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물건인지 또는 아예 해외에서 구매가 안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제품들이. 그런 것을 이 통관 절차에서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국내 배송이 이루어져서 제품을 내가 직접 받게 되는 그게 직접 배송 방식이에요. 배송 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하는 방식은 직접 배송하고 똑같은데 이때 배송 대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송 대행지로 이동해서 거기 검수를 하고 그 배송 대행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국제 운송 및 통관이 이루어지고 국내 배송 및 제품 수령이 이루어지는 유형이 배송 대행형이에요. 마지막 구매 대행형은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쇼핑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구매를 시도하면 거기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제품은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주문을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꼭 언급이 되는 것이 개인 통관 번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항목이 꼭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쇼핑몰에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구매 대행 업체 현지 제품 구입 및 발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제 운송을 거쳐서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국내 배송 및 제품 수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 유형별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죠. 우선 직접 배송의 장점은 무료 배송이 된다면 가장 저렴하겠죠. 상품에 따라서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품을 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료 배송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직접 배송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피해가 발생해.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물건이 내가 생각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파손되었거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외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것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국제 배송비가 비싼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직접 배송 아마존에서 배송할 때 어떤 배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배송비가 얼마다.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송 대행형의 장점이라면 국내로 직접 배송되지 않은 제품도 구입이 가능해요. 현재 국내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구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송대행지, 배대지라고 부르는데 이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검품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배송보다 교환이나 반품이 더 용이해요. 왜냐하면 배송대행지로 교환 신청을 하거나 반품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것도 제품의 종류, 또 배송대행지, 또 배송대행 업체별로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달라서 가격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배송대행 업체 중에 수수료가 그래도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주문을 해야 되는. 세 번째 구매 대행 유형은 장점은 복잡한 해외 직구를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내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 그냥 그 구매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면 나머지 과정은 이 구매 대행 업체에서 예를 들면 쿠팡에서 전부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쉽죠. 편하죠.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쿠팡에서도 수수료를 떼죠. 그리고 쿠팡이 모든 제품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어느 특정 이런 해외 직구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물건을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또 마진이 별도로 또 있어요. 수수료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비싼 편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반품 수수료 조건 이런 것들이 업체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품 수수료가 아주 많이 부과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처한 그 환경과 또 선호 양식,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등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내용을 안내드리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접 배송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중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냐. 우선 직접 배송을 선택하시겠다 그러면은 우선 언어에 불편함이 없어야 직접 배송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존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아마존은 영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중국에 또 유명한 그 해외 배송 업체가 있죠. 거기 들어가서 하면 중국어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해외 사이트 이용 언어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점. 두 번째,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 검색이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은 이 아마존을 예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 그 사이트 중에서는 우리나라 쿠팡과 마찬가지로 가장 크고 오래된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 내에 수많은 제품이 올라옵니다. 그 제품을 검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편리할 겁니다.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행 수수료 등 부가 비용 지출을 원하지 않는다. 난 가장 싸게 구입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직접 배송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을 이용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언어에 불편함이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접 배송과 똑같이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 검색해서 비교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국내 배송이 안 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이 배송 대행을 이용하면 되고요. 구매 대행, 해외 사이트 이용하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어. 뭐 중국 사이트, 나 중국어 몰라. 이런 해외 사이트 이용에 언어적인 불편 또는 문화적인 불편함이 있으면 뭐 비용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구매 대행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 원하는 물품만 구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수료 등을 부담하더라도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을 나는 선호한다면 구매 대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직접 배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뭐 언어 불편함 이런 건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팁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해외 직구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해외 직접 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요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에 가면은 그 해외 그 구매를 했을 때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금지 품목 및 제품 성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리화나, 이게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통용되는 그런 외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세관에서 적발이 되게 되면은 그냥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외 제품의 특성,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은 미국 제품의 기본, 요즘은 뭐 이제 프리볼트 해가지고
100V 되건 200V 되건 뭐 다 활용이 가능한데, 예를 드는 겁니다. 미국은 100V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전제품을 구했는데 콘센트가 100V에 꽂을 수 있는 그런 콘센트에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일자 두 개, 11자 모양 있잖아요. 그 콘센트 우리나라에 이거 그 트랜스라는 거 없으면 우리 도란스 그러죠. 트랜스가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밖에도 전화뿐만이겠습니까? 주파수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 사이즈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제품의 통관 조건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기준을 꼭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 통관할 때 미화로 150달러, 미국에서 오는 제품은 이제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반 통관 제품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데, 이 경우에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돼서 총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가 되는 거지? 계산을 안 해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관 조건 및 관세 기준을 꼭 따져보시라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 제품은 더욱더 신중히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S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에 한국 지사가 있든가, 그렇죠? 또 한국 그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지사도 없고 AS를 받으려면 다시 해당 국가로 보냈다가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아주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S가 계속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소위 월드 워런티라는 게 있어요. 세계 어디에서 구입을 하든 설사 우리나라에 지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해당국에 보내서 그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 AS 기간 내에 있는 거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AS 기한이 1년이다. 그 1년 이내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워런티, 그 무료로 이걸 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능한지 등등을 꼭 따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 또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나의 고유 번호이듯이 무엇인가 물건을 해외에서 사서 관세청 시스템을 거치게 될 때에는 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수입신고 때에 그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또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가지고 세금 추적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 안내드린 이 관세청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번만 받으면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번호 체계를 보면 항상 P로 시작이 돼요. 이 P가 붙은 것은 개인 통관, 개인 번호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출생년도 2자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성별 1자리가 붙어요. 그리고 발급년도 2자리 수예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6자리로 붙게 되고요. 주민등록번호처럼 맨 끝에 1자리는 이 오류검증부호예요. 앞에 뭔가가 조작해서 만든 번호라면 이 오류검증부호를 통해서 이게 조작된 번호인지 실제 번호인지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세청 시스템, 이 유니패스라는 곳에 접속해서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개인 통관번호 조회 및 신청, 여기 통관 고유부호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 조회 이미 받았으면 로그인해서 조회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직접 통관번호부를 신청해야 된다 하면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신청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안내된 대로 따라가 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해당되는 번호들을 입력해서 한 단계씩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직구 카드 뉴스가 있는데 꼭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래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해외 직구를 하려는데 배송 대행과 구매 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있을 때 땡스기빙이라든지 또는 크리스마스라든지 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레이버데이 이런 것들이 있는 주 금요일에는 대할인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이름하여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금요일날 할인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때 되면 막 우리나라 줄서기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그냥 뭐 경쟁하듯이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할인율이 큰 만큼 제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알짜 제품을 아주 싸게 구매했다면서 해외 직구를 추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단계를 진행되나요? 그 다음에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또 해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해외 직구 초보입니다. 물품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그 다음에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물품은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어려워 해외 직구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해외 직구 물품의 교환이나 반품도 가능한가요? 등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해외 직구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카드 뉴스 형태로 쉽게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은 요거 한번 보죠. 중고로 판매해도 되는지.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외 직구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카드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이렇게 중고로 재판매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소액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밀수 출입죄, 관세 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유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쿠팡 같은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파는 가격에 비해서 해외에서 직구를 했더니 엄청 싸게 샀어요. 그리고 세금도 안 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사가지고 그 우리나라 가격보다는 싸게 중고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셈 아니겠어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밀수출입죄 또는 밀수출이라는 것은 밀수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관세 포탈죄, 세금을 안 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해외 직접 배송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화장품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런 소식이라든지 사이즈, 색상, 불만, 단순 변심인 경우에 국내 판매가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아니요.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입 신고했고 이에 따라 관세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판매는 불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자세한 법령 정보가 궁금하다면 여기 해외 직구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해외 직구 여기 카드 뉴스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의 해외 직구 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곳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 해외 직구에 대한 개요,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직접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한 물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제품은 아마존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기 쉽지 않은 제품을 하나 주문해서 받은 경험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지사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은 판매 대행 업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회사 본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싸죠. 그래서 이 본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험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